안녕하세요. 올리버쌤이에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차!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어느덧 국뽕 유튜버의 대장주가 돼버린 올리버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올리버쌤의 국뽕 유튜버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원래는 약간 좀 영어로 시작을 해서, 내가 올리버쌤 옛날에 많이 봤는데 거의 30만일 때부터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약간 문화적인 이야기 해주다가 그지 약간 꽁트처럼 이렇게 해주다가 지금은 결혼하고 미국으로 딱 가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국뽕 코인이 됐죠. 진돗개 코인으로 오지게 털어먹었지 그지. 그래서 그게 눈꼴 싫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까지는 아니고 몇몇 유명한 사람들이 저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올리버쌤이 또 필살기를 하나 갈겼더라고. 그 필살기가 뭐냐면 이게 애국가 띠용 이래서 한국 애국가를 인생 처음으로 듣더니 춤을 추는 아기 체리라는 이 썸네일이 딱 뜬 거야. 보니까 야 체리 되게 귀엽다 그지. 확실히 이래서 혼혈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혼혈이 유전 형질이 되게 많아가지고 포텐이 잘 터진다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빌 게이츠도 혼혈이고, 그리고 오바마도 혼혈이고, 이렇게 포텐 터진 사람들 보면 혼혈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혼혈이 애들한테 좋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국뽕 유튜버 올리버쌤을 두고 말들이 많은 건 사실이야. 대표적으로 반응 봐도 돈을 존나 빨아가네 씨벌로 시작해서 오글거린다라는 반응이 제일 많죠. 이거는 한국을 농락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리버쌤의 그런 국뽕 유튜버에 대해서도 다들 똑똑한데, 보더콜리도 똑똑하고, 근데 맨날 진돗개 넘사지는 소스윗 이러니 이제 민망하다고, 오그라든다 이런 건데, 근데 결론적으로 사람들도 이렇게 나 같아도 저렇게 해서 조회수 폭발하면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사실 나라도 내가 국뽕 유튜버 했을 때 그게 터진다면 야 나라고 못하겠냐 그치.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잣대를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근데 우선은 이게 그 국뽕 유튜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 국뽕 유튜브라는 게 따지고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나도 몰랐는데 돈이 진짜 되는 게, 이건 좀 특이해. 국뽕 유튜버의 주 고객층은 누구냐면 틀딱들이라고 하더라고. 틀딱. 이 틀딱 아저씨들은 그 옛날 그 산업화 시대의 그 자긍심이 있는가 봐. 그리고 솔직히 대한민국 한국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 필리핀이란 나라를 부자의 나라라고 불렀던 나라가 1970년대 그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그 틀딱 할아버지들한테는 한국에 대한 그 자긍심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봤던 걸 계속 본대. 그래서 국뽕 유튜버는 봤던 걸 계속 봐준대. 할아버지들이 진짜 할 거 없으면 계속 본대. 봤던 거 계속 본대.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 옷가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팔고는 있긴 있는데, 근데 과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국뽕 유튜버가 그렇게 욕을 먹어도 되는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 물론 약간 좀 예외적인 모습들이 있어. 뭐냐면 보통 어떤 나라는 아까 말했던 그런 자긍심은 있지만 그 자긍심들이 되게 강한 나라는 보통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그렇단 말이야. 예를 들면 옆 나라 베트남 가도 걔들 진짜 베트남들 미쳤잖아. 걔들 좀 뽕에 취했잖아. 애들 전부 다 이제 그 국뽕에 취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이란 나라는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 대국인데 이게 너무 심해. 생각보다 되게 심해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나라나 다 그 국뽕은 조금씩 가지고 있겠지. 근데 나는 영국 애들 만나는 영국 애가 니 프레드 머큐리 아나? 니 퀸 보헤미안 랩소디 아나? 이러면서 니 해리포터 불의잔 아나? 막 이러면서 니 엠마 왓슨 아나? 이런 거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 실제로. 근데 반대로 영국 애들 만나면 한국 애들이 그런 거 물어본다 진짜 do you know BTS 이런 거 한단 말이야. 물론 걔들이 전부 다 이제 국뽕에 취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게 한국이 되게 유독 강한 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한국인들의 그런 국뽕은 유명해.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항상 칭찬해달라고 조르는 여자친구 같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오가고, 그리고 한국의 이상한 열등감이 좀 극복이 안 되냐라고 물어본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의 국가적인 열등감으로 볼 수도 있겠지 그지.
막 진짜 막 뭐 베트남에서 와가지고 있잖아. 야, 니 쌀국수 아나? 니 쌀국수 뭐 봤나? 이렇게 맨날 그러면 아 뭔데 이럴 것 같잖아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금의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국뽕이라는 게 오히려 저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 사람들 날 놀리는 거 아닌가? 날 조롱하는 거 아닌가? 난 오히려 조금 더 기분 나빠하는 그런 국뽕적인 썸네일을 보면 얘네들 이 나라를 좀 약간 우리나라를 게이 조수로 보나? 이렇게 그걸 느낄 때가 많은데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데 문제는 할아버지들이 맨날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맨날 보잖아. 돈이 되잖아.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국뽕 튜브의 유해성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그런 세계관들을 심어주죠.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세계관들을 심어주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장 내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 적당한 수준으로 왜곡돼야 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진짜 내일 모레 망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야,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빨리 망할 거야. 근데 진짜 일본 세계 3의 경제대국을 개의 조수로 보고 있는 나라가 나 한국인들이 진짜 많거든. 그게 왜 그 국뽕만큼이나 많이 팔리는 코인이 바닐 코인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세간이 이렇게 심게 돼서 하나의 흑사병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민화가 되고 멍청해지면 그러면 정작 중요한 정치나 이런 데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약간 옛날에 3S 같은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나쁜 게 아닌가라고 했을 때 분명히 나쁜 부분들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이게 욕을 먹을 부분인가 하면 난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 왜 그렇지 않냐고 보면 우선은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 안에 이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이 굉장히 애매할 때가 많아. 근데 이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문제는 정말로 정확하게 냉정하게 가운데서 얘기를 해주고 올바르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뭐 이제 국영방송이라던가 이런데 그런 의무가 있는 거지. 결국에는 어떤 삶을 어떤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데서 바라보는 거는 개인의 자유란 말이야. 그게 어떤 식으로든 왜곡시키든 간에 그거는 본인들의 개개인의 자유란 말이야.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시장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걸 노리는 코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안 먹는 놈이 병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난 사실 올리버쌤이 국뽕 유튜버라고 하지만 올리버쌤의 영상을 하나씩 보잖아. 그러면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아. 뭐 가끔 뭐 미국의 안 좋은 점을 조금 더 과격하게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고 인종차별이나 그런데 그런 과장하는 건 모든 유튜버들이 다 하는 거야. 나도 그런단 말이야. 거지 같은 거 더 거짓이 얘기하잖아. 나도 그렇게 얘기한 게 있고 그리고 그 국뽕의 정도를 봤을 때 정말로 이걸 심각하게 왜곡할 정도로 이렇게 비틀어버리냐면 그렇진 않거든. 그리고 뭐 초창기에 진돗개 코인 오지게 털어먹긴 했지만 그거 말고도 뭐 이게 뭐 따뜻한 이야기도 많이 해요. 올리버쌤이 재밌는 것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올리버쌤이잖아. 그러면 진짜로 그 국뽕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진짜 국뽕 그 자체로 충성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생각해봐.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내 인생이 역전됐단 말이야. 올리버쌤이 유튜브에서 한 달 털어가는 돈이 5천만 원씩 털어가. 국뽕코인 한 달에 5천만 원씩 털어가는데 충성심이 안 생기겠냐고. 올리버쌤의 그 국뽕은 정말 본인의 진심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안 좋은 세계관이나 안 좋은 사상을 주입을 시킨다 하면 올리버쌤보다 나쁜 놈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내 말은. 그런 놈들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 정말로 그런 기본적인 펀더멘털 자체를 비틀어가지고 잘못되게 사실을 전달하는 애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따지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연예 유튜버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연예 유튜버도 내가 막 연예 유튜버들 영상들을 몇 번씩 보다 보면 나이 많은 여자에 대해 가지고 안 좋게 얘기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 다들 나이 많은 사람이 걱정되잖아. 그러면 저 이제 뭐 눈을 낮춰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눈을 낮춰야지. 당연히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싶으면. 근데 그런 얘기 안 해.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관리 잘하면 괜찮아요. 막 이런 얘기 해주고 있어. 아니 국뽕은 그냥 잘못된 이상한 얘기 듣고 그냥 일본이 한국한테 전전긍긍 되는구나. 야 미국이 한국한테 전전긍긍 되구나. 잘못 알고 있으면 그만이란 말이야.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외국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면 저거 병신이네 이렇게 비아냥 듣고 끝나겠지. 근데 아까 말했던 뭐 연애관이라던가 아니면 정치 쪽도 비틀어진 거 되게 많잖아. 정치 쪽도 왜곡된 쪽만 들으면 잘못된 얘기만 계속 듣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이 망가지는 게 훨씬 더 유해하다는 거야, 내 말은. 굳이 올리버쌤의 진돗개 코인 이런 걸 떠나가지고 훨씬 더 유해한 게 많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올리버 쌤에 대해 가지고 뭐 이게 국뽕이기 뭐 조금 눈꼴 싫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욕을 먹을 이유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튼 뭐 오늘 내용은요 제가 그냥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제가 뭐 올리버 쌤 팬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올리버 쌤이 하는 그런 이야기나 영상 같은 거 국뽕이라는 것들은 내가 이때까지 봤던 국뽕 중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심각하게 사실을 비틀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올리버 쌤 보면 진짜 한국의 진심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심으로 충성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 내가 봤을 때 뭐 그렇게 크게 뭐 나쁠 건 없다. 내가 봤을 때 크게 나쁠 건 없다. 뭐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나쁜 놈들이 훨씬 많지. 그러니까 조지려면 그런 애들을 먼저 조지는 게 답이 아닌가.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여튼 뭐 올리버 쌤 혹시라도 이 영상 본다면 저는 올리버 쌤의 편입니다. 알죠? 그러니까 딸내미 이쁘게 잘 키우시고요. 이쁜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성.